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장 막판까지 확실한 투자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에 발표될 4월 CPI에 대한 경계감이 정말 짙은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를 다들 조심조심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참가자들이 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닥 시장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어떤 이 시장을 휩쓸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경계감이 큰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 4월에 CPI가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할 시에는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를 근거로 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었던 주식시장에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만큼 4월 CPI 쇼크로 인한 증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시장 영향력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PI를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인데요. 9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오는 19일부터 21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취소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메카시 의장과 만나서 다시 부채 상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채 한동 협상 자체가요. 1960년대부터 78차례에 걸쳐서 원만하게 해결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협상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이유로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시장에 조금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있죠.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화장품입니다. 일단 화장품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마스크 착용이 감소를 하면서 화장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이 한국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K뷰티를 선도할 스타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화장품 그리고 뷰티테크 중소기업 40곳을 선정을 해서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정책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을 선두로 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강세를 보이는 섹터 또 한 가지 짚어드리면요. 일단 도시가스 테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가 계속되면서 도시가스 테마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푸틴이 전승절에 러시아 상대를 해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동원령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불리해진 이 상황 자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딱 해버리고요.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공세를 조금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도시가스 테마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검토 이슈가 나오면서 GSE, 대성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에서는 시장이 조금 올려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는 CPI 경계감도 드리워진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주와 가스주는 잘 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시 30분 기준입니다. 엑서지 20일인데요. 엑서지 20일 30% 가득 채워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엔 VI가 발동이 되기도 한 종목인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1,57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입니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11%대 후반대 1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4,64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설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설탕 관련주들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장부터 조금 부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대한제당은 9% 넘게 빠지면서 지금 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3,795원, 80원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대양금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품 재질을 품은 종목인데요. 8%, 9%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는 3,390원 내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들 실적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됐는데 PB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울고 있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8%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지금의 주가는 48,750원, 7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종목 궁금하신 분들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급락하는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지 22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무인 항공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에는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지금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엑서지 20일 아까 오전장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이것보다는 깊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하락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저께 공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시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요. 엑서지 20일은 이 전환사채 전환주 414만 주가 오는 25일 상장될 예정이라고 9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414만 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7.64% 규모로 조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환 가격은 1,255원으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55.8%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험 요소로 조금 인지한 투자자들의 이 투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회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월 중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엑서지 21 자체가요. 4월에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카투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100%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지분 자체를 봤을 때 취득 규모가 금액이 60억 원 규모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62%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취득 후에 엑서지 21의 지분 비율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취득 예정일자가 오는 5월, 3월인데 회사 측은 지분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카투스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재료로, 이런 무인항공기 관련 재료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재료 또한 지금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 물량이 급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서지 21의 경우에는 무인항공기 관련된 재료가 소멸했다는 관점도 있고 어제 나온 공시가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한 종목은요.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대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엑서지 21이 지금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25일에 상장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라도 조금 도망가자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엑서지 21이 지금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냐면요. 3월 20일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환기 딱지를 단 종목들은 주식시장의 컨디션이 많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좀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붙여서 주가를 조금 더 띄우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25일 상장 물량이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나는 한 번 더 재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요. 1444원까지죠. 전 장대양봉의 저점까지 조금 내려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1,600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가는 위험한 종목인 만큼 1,340원에서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드리면서 이 위험 리스크 조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엑서지 21의 경우에는 상장된 물량이 25일에 또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다시 또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매수 가격은 1,440원, 그 가격에서 목표 주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4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슈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탕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설탕값은 계속 들쑥날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한제당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먼저 일단 대한제당 우선주 모두 최근에 강한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먼저 식량사료주 급등과 더불어서 이 설탕값까지 상승하는 뉴스로 인해서 설탕 관련주로 수혜를 조금 받았었죠. 근데 대한제당 우선주 모두 투자 주의에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조금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또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 슈가플레이션이 최근 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재료 소멸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흑해 곡물협정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지난 5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흑해 곡물 거래 이 연장 회담이 10일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10일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가 이 지금 재료의 분수령에 대해 전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측의 협정 재연장에 조금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흑해 곡물 협정 자체가 조금 파기가 돼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조금 막힌다라고 한다면 올 들어서 그나마 안정세를 보였었던 밀이라든지 콩, 옥수수 등 이 세계 곡물 가격 자체가 다시 급격하게 변동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곡물 가격과 최빈궁 식량 난해까지 영향을 조금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겠죠.
따라서 흑해 곡물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대한제당이 급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상까지 한번 짚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슈가플레이션으로 올랐던 종목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가격 전략 조금 드린다면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가 3,800원을 조금 하회하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거래일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지지난 거래일에 들어올렸던 장대 양봉 자체를 완전하게 훼손시킨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일부분을 조금 반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슈가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이 재료 소멸이 1차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흑해 곡물 협상 여부가 식량 사료주의 등락을 전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버티자는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흑해 곡물 협정이 조금 다시 한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대한제당을 뿐만 아니라 이 식량사료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단기 탄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버틴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저는 전 장대 양봉을 조금 상회하는 목표가 4,25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협상이 조금 결렬되지 않고 무난하게 완만하게 마무리가 돼서 재료 소멸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조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55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곡물 협상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3,84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3,5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하는 가격은 4,2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위메이드도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적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일까요? 관련해서 신장 모멘텀도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위메이드가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를 조금 풀어드리면요. 올 1분기 매출이 939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46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를 했을 때 매출이 28%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 매출은요, 18% 감소를 했고 영업손실 폭은요, 65%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적자 지속의 원인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 인건비 그리고 서버 비용의 증가가 큰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미르 N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서버 유지를 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의 영향을 조금 크게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조금 강세였던 이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오딘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아케이드 워 그리고 프라이시아 전기까지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봐도 되거든요. 이재료로는 노려봐도 되는데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당시 이 리니지의 신작 나이트 크로우가 양대 애플리케이션의 마켓 매출 1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이 남아 있어서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 지금 일단은 빠지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데는 인건비와 또 서버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대 애플리케이션 마켓 매출 1위에 등극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죠. MS와 협업을 통해서 콘솔 경쟁력까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에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다방면에서 조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MS와 논의 끝에 엑스박스를 출시한다고 결정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위메이드는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업, 또 게임사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위믹스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 위메이드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버텨야 할 구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작년 12월에 거의 최저가를 찍으면서 바닥을 쳤었지만 그 이후에는 저점을 조금 이어보면 차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오늘 그리고 최근 이슈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122평선들은 조금 무난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그래도 아래 꼬리를 살며시 달아주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한 48,00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57,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120일 이평선을 조금 크게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조금 잘라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46,000원 잡아드리겠고 지금은 버텨가고 목표가는 57,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7,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락 종목 말고 한 종목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돈나님께서 지금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하락하는 유니온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히토류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 만큼 2차 전지 주차는 단들이 좋았을 때는 함께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급등락 종목에는 없지만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유니온 자체는 저는 되게 테마주예요. 테마주라서 얘는 탄력을 줄 때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유니온이 올랐던 패턴들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조금 올랐었고 10%로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페라이트, 테슬라 이슈와 관련해서 올랐는데 사실 그 페라이트 재료의 연속성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한 번 더 이 페라이트 재료가 휩쓸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테슬라 주가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일부 정도는 지금 보유 비중에서 일부 정도는 조금 털어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직 이평선으로 봤을 때 20선을 완벽하게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이 지지 저항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가에서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페라이트 이슈로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올려줄 때 유니온도 조금 반등이 나올 때라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조금 줄여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은 먼저 종가 베팅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의 공략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현대무벡스가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3.13%의 수익률을 좀 달성하고 있죠. 네, 오늘 그것만 하면 되나요? 네, 그 로봇주 일단은 요거는 좀 갖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 지능 로봇
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서 이제 6개월 뒤에 시행령이 진행되게 되면서 그 산업부에서 새로운 그 로봇 관련해서 산업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인데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그 웨어러블 로봇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물류라든지 그 로봇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약간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지난주 5월 3일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 21선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에서는 일단은 계속 홀딩해서 이제 추가 상승 여부를 한번 모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상승 여부를 모색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 속에 또 이제 오늘 하락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종가 베팅 관련한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 먹거리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 미래 먹거리 하면 바이오도 떠오르고요,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 다 떠오르긴 하는데 네네. 지금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미래 먹거 지난주도 신성장 동력 말씀드렸고 오늘도 미래 먹거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카 이렇게 또 힌트 드릴게요. 스마트카. 네. 스마트카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보가 아니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과연 될까라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기술이 발전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부품질 상당히 강세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쪽 물론 좋긴 한데 하드웨어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이제 소외되고 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차 관련주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탑픽주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하드웨어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네. 소프트웨어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 이제 신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모트렉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얘기 나오게 되면은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로봇 산업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이쪽 집중을 하게 될 건데 단순히 이제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스마트카라고 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을 겁니다. 기능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용화 될 것인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차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차선 이탈 방지는 쓰긴 하는데 네. 반자율주행 아직 쓰지는 않아요. 왜 안 쓰고 계세요? 잘 쓸 줄 모르고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좀 믿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새벽에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반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좀 아찔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옆에 카고 트럭이 가는데 요게 이제 약간 졸음운전했나 봐요. 근데 이게 자꾸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지 하다가 그 속에서 만약에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라면 막 차가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네. 차선 이탈 방지 기능뿐만 아니라 회피 기능까지 제가 볼 땐 같이 작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좀 더 우세하게 작용이 됐다라면 아마 못 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겪고 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반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라 생각을 하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자꾸 제가 TMI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안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자율주행이 이제 뭐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제 EV9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3 지구공에 이 레벨 3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탑재가 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7이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레벨 3 기능을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그러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변수가 좀 적은 도로에서 상용화 가능한 방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자율주행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이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자율주행을 지금 완성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것들이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한 몇 %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1% 미만이지 않을까요? 1%가 아니라 0.0001% 이거는 거의 뭐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코끼리가 나타났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위험한 생각에서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모방학습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러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방학습이라 그러는데 이 모방학습의 한계가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갑자기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가능성, 최근에 그 골목에 갑자기 얼룩말이 나타나는데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으로 정말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아이오닉 5라든지 아이오닉 7의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이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도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모방학습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는 인식을 못해요. 그럼 그대로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사고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방학습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이제 모방학습이 아닌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넘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자율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기능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AI 스스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입식 교육으로 완성되는 이 AI 자율주행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처럼,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이 뭐냐면은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그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구조인데 눈으로는 확인이 돼요. 카메라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AI, 요 반도체가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정말로 현대차 그룹이 물론 이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뭐 자율주행 기능에 도로 갑자기 움푹 파인 그런 거는 파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많이 파악을 해서 회피를 하게 된다? 그런 기능이 들어간 레벨 3 기술이 나오게 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선도기업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내로 그 자율주행의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아르고 AI라는 해외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지분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포기를 했냐면은 자율주행은 달 탐사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자율주행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누가 되느냐. 보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애매해지네요. 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챗GPT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법적인 문제라는 벽에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왔을 때 이런 이런 누구에게 법적 문제를 지울 것인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나왔을 때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뱀이 나온다든지 거북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대처를 못하게 돼서 사고가 나게 된다라면은 이게 상당히 머리 아픈 거거든요. 실내로 지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법원 쪽 같은 게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거의 거기 패소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동차 회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적 책임이.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레벨 3, 레벨 4로 가게 됐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완성도를 얼마만큼 높였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은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궁금하다라고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어떤 거죠. 종목이신지 오늘 굉장히 궁금한데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 종목을 말씀 먼저 드리면 되나요? 종목 먼저 공개해 주세요. 아, 예. 궁금하니까요.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이게 국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완성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류가 있는데 이걸 장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사고의 직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문제를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증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현대차가 직접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가량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현대차 하이브리드 제어기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1차 벤더들을 상대로 해서 자동차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지만은 이 현대차와 상당히 밀접적인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 포티2-라는 회사 쪽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1조 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뭐 회사의 제너라고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검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슈어소프트테크 뭐 검증하는 회사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네.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이유이실 텐데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 가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따따상, 뭐 따상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장 당시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지지부진 상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돌아서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레벨 3 기능이 탑재가 된 아이오닉 7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강세를 보이는 것, 이 주가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봐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또 오늘 자동차 부품제가 전반적인 테마를 또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정 매수, 추격 아닙니다. 추정 매수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일단 12,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 어떻게 동시효과 지나고 있는지 동시효과 시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9%의 내림세 보이면서 2,500선이 무너졌네요. 2,495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0.76%의 낙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830선이 깨지면서 829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것만 보게 되면 시장이 나쁘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상승하는 섹터라든지 상승하는 종목 없이 대책 없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시장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852종목이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599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매도 심리가 우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다는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매도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안 좋은 그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안 좋다고 좀 판단을 하는 좀 더 판단한 요인으로 조금 그 활용을 하는데 오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부품 쪽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소위 말하는 중국 리오포닝 관련 종목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테마 형성되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항공주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아침에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뭐 네네. 실적도 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그 분위기가
좀 이런 현상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화장품도 그렇고 이제 항공주도 그렇고 어찌 보면 똑같은 중국 리오프닝 주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조금만 더 괜찮았다라면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조금만 우위에 보였다라면은 아마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아마 화장품도 그렇고 항공주도 같이 올라갔을 거라 좀 봐져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둘 다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라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항공주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좀 더 시선을 주게 되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와 또 항공주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주는 지금 정부에서도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제를 통해서도 다뤄드렸는데 그에 발맞춰서 항공주가 그렇게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그렇게 많이 받쳐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오늘은 또 카지노주가 떠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주 전반적으로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가 짙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오늘은 지났지만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내일장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CPI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관망의 자세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주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솔직히 두 종목 중에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하나, 소프트웨어 쪽에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저도 한주 라이트 메탈을 하드웨어 쪽에 한주 라이트 메탈, 소프트웨어 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이 두 종목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빠른 순환매 속에서도 이렇게 주도하는 이제 테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빠른 캐치와 빠른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 중이니까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여러 많은 좋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슈어 소프트 테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팀장님 내일 시장은 네.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일도 아마 그렇게 재미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4월 중순위에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4월 19일부터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원인이 많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말씀드릴 수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팔아야 될 때인가 보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만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다 갔나 보다는 그런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매도 심리가 오히려 보였다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매도 심리가 오히려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했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이 매도 심리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간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매도 심리가 어쨌든 완화가 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매도 심리가 완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매수 심리로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챗GPT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시장을 전환시켜 줄 만한 어떤 상승 섹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해외 쪽을 보게 되니까 지방은행 얘기가 또 나오지, CPI 얘기 나오지, 부채 한도 얘기 나오지.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동차 부품주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일 쪽에 만약 자동차 부품주 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하락 조금씩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되고 쏠림 현상에 의한 어떤 테마 장세가 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접근하시되 주식 비중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뭐 전차 군단이 이끌면 지수도 함께 오르기 네네. 마련인데 오늘은 자동차주가 좋았음에도 지수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장 후반 쪽에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가 그 바톤 이어받아서 자동차가 오늘까지 왔거든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일단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테마 중심에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 중심에서 중국 관련주가 장 후반 쪽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또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유추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화장품 섹터를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세 종목이나 나왔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같은 게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일단 화장품 섹터를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봐집니다. 요거는 뭐 많은 이슈고 뭐 1분기 실적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중국 지원된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기승전결 결론은 시장 대비 어쨌든 강했다라는 거 그만큼 쏠리면서 시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시세 강한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내일 쪽은 아무래도 화장품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공주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항공주 힘이 좀 빠져버렸기 네.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이나 카지노 쪽으로 해서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또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 카지노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같이 좀 네네. 엮여서 오늘 장에선 그래도 카지노주는 힘을 어느 정도로 내준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화장품하고 이제 항공주에서 예를 들었듯이 물론 말씀하셨듯이 카지노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카지노 쪽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쏠리면서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뭐 어느 쪽 가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조금 더 수익 나는 쪽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카지노보다는 이제 화장품의 변동성이 좀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보셔도 되지만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화장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수익성에 접근했을 때는 화장품주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접근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가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 뭐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는 탄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가스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이게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일단 사료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고 이어서 이제 도시가스가 바톤 이어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전승절에서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러시아 대통령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갑자기 푸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푸틴이 전승절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으로 명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 체제에서 이제 전체적 돈용이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가스인지 사료를 더 보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전쟁도 정치적인 이슈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포만 하게 되고 그 전쟁이 확산이 안 되게 된다면은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선 테마처럼 네.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조금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회적으로 이게 LNG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선주하고 조선관련주가 그렇죠.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승이라는 종목을 우회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1승은 LNG 안류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잖아요. 이 액화되는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LNG 선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관성인 종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보다는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을 좀 우회적으로, 혹 그래도 도시가 쪽으로 LNG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뭐 1승이라는 종목을 조금 대안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가스주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LNG를 좀 우회해서 접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승이라는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